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8년도의 기문입니다. 기문은 사천, 중국의 사천 지방 중에 한 곳이죠. 저 기문을 여러 종류를 마셨고 방송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기문은 참 좋아합니다. 뭐 정말 뭐라 그러지? 기문만의 특유의 깊고 뭐 어떤 향과 맛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분이 식사랑 같이 하기에 되게 좋아요. 되게 어, 큰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마실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도 마시기 좋고 제가 저거 좋아하는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통으로 있는데 오래 두어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구입했지요. 네, 보이시나요? 자잘하고 아주 까맣고 자잘하고 잘 이렇게 되게 단단해 보이는 찻잎이지요. 중국 홍차는 뭐 티팟에 우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 차는 중국식 우림으로만 홍차는 서양 홍차는 서양식 우림으로만 우려야 된다는 뭐 어떤 확고한 요지부동의 뭐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좋아하는 대로 우리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우림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차가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방법에 다른 방법은 없어는 아니거든요. 단지 그 섬세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릴 것. 하지만 맛을 안다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딱 한 해분, 두 해분 있는데 도전과 응전의 어떤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최초로 맛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룰을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경우라면 이 차가 익숙한데 이렇게도 마시고 싶고 저렇게도 마시고 싶어. 혹은 이 차가 익숙한데 나는 중국식 우림을 하려면 차판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휙휙 잘 안 되더라. 건식 우림은 익숙지 않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제 요즘 자주 쓰죠. 필터. 이거는 포트라기보다는 수구 같은 형태의 것이고 정말 편하게 간이로 약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처음엔 용량이 너무 작은가 했는데 이렇게 자주 따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 방금 짧게 세차했죠. 필터 먹어도 세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차들은 한 번씩 세차나 윤차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필터 먹으나 뭐 이렇게 하면 윤차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위에다 물을 부어서 살짝 헹궈내시면 되죠. 이게 뭐 씻어내는 개념의 세차라도 그렇고 뭐 찻잎을 깨우는 의미의 윤차라고 해도 그렇지요. 차가 익숙해지는 만큼 차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근사하고 정말 어떤 정말 이런 차자리가 필요했어. 나는 지금 최근 요즘 뭐 마음의 심신의 안정과 평안 어떤 이렇게 약간 고요하게 침잠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필요했어 할 때는 정말 주의를 모두 물리고 정돈을 하고 정말 단정하게 차자리를 갖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요. 하지만 차를 그렇게만 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차는 뭔가 되게 어, 격식을 갖춘 것이 되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담스럽거나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면 참 좋겠지요. 네, 저는 뭐 특히 점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평일에는 혼자 있고, 그럼 정말 가볍게 때우고 싶고, 그래서 샐러드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빵 뭘 찍어 먹거나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식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늘 대부분 차와 함께 오랫동안 천천히 느긋하게 식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그만큼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느긋하게 식사를 하지 못할 때 차나 음료를 같이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식습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천천히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를 곁들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도 재지 않았고 유리 포트기 때문에 찬물을 보면서 우렸어요. 이 차가 처음이 아니고 중국식 우림으로 마셨는데 김은 종종 가끔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걸 물질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정확히 그 표현과 같나를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밀도나 물질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마시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의 식사는 음, 기정떡. 기정떡, 술떡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기정떡을 저는 약간 서양식으로 먹어요. 그냥 떡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냉동실에 저장해 놨다가 하나를 꺼내서 약간 해동한 다음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살짝 구워서 토스트 하듯이 구워서 샐러드랑 같이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같이 얹어서 약간 치아바타나 이런 발효빵들처럼 쫀득한 발효빵들처럼 먹는데 생각보다 꽤 맛있습니다. 오늘은 구워서 그냥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얹고 잔멸치를 네,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요리를 잘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먹는 음식들은 아주 이상한 음식들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차가 식는 동안 약간 주절주절 하자면 어제 아이가 어떤 사회 과제로 동서양의 음식을 섞어서 퓨전 음식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고 뭐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음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동서양을 섞은 어떤 것들을 요리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내주셨나 봐요. 자기 잊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는 뭘 했다라고 뭐 소식을 보냈나 봐요. 소식을 뭐 톡을 보냈나 봐요. 또띠아를 말고 또띠아에 소스를 칠리였나? 칠리와 된장을 섞었다 그랬나? 이런 소스 드레싱을 만들었다고 소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길래 뭘 해서 줬더니 저희 아이는 새로운 음식에 잘 도전하지 않는데요. 제가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저만 맛있었으면 이상했을 텐데 저희 집에 살고 계신 다른 분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이 아닌데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참을 먹었습니다. 식었을까 야차가? 응? 정말 차라는 게 알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약간 제가 방금 전에 미끄덩한 느낌이 약간 있는 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의외로 약간 훈연향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불냄새? 뭐지? 김은과 제가 굳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김은은
치즈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약간의 식사 그리고 짭조름한 음식들과도 잘 맞고 같이 하시기에 좋습니다. 이제 아주 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뭐 금액대의 기문이 집에 있으시다면 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식사와 함께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 아직 뜨거워요. 아, 뜨거. 그렇다면 오늘의 먹방부터 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게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 다 된 시간에 빈속이어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뱃속에서. 그럴 땐 얼른 먹어야죠. 떨어져. 네? 네네네. 역시. 그 기정떡에는 약간 그 발효의 맛이 있잖아요. 저는 발효빵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요. 짭조름한 드레싱이나 이런 것들과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집 다른 식구들은 음, 한 분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한 분은 음, 새로운 시도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아침에 먹고 나면 반찬이거든요, 멸치가. 근데 어떤 소금 간이나 뭐 이런 간 대신 멸치를 얹었죠. 근데 잘 어울려요. 저는 아주 막 기름지게 볶지도 않고 간을 강하게 하지도 않는 편이라서 저의 먹방을 보시면서 저걸 굳이 내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시죠? 뭐 나름대로 좋지 않나요? 그래도 뭐 저런 걸 먹어 할 정도의 이상한 음식들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맞나요? 그런가요? 존 쿠시 의 소설을 읽을까 합니다. 전 사실 쿠시를 몰랐거든요, 전혀. 근데 제가 포로스터를 좋아해요. 쿠시가 폴보다 포로스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로스터의 책 중에 디어 존, 디어 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존인 쿠시와 폴인 포로스터가 둘이 서신을 왕래해요. 편지를 오가는데 이렇게 메일이 될 때도 있고 손편지가 되기도 하고 손편지 타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식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메일일 경우가 많고요. 서로 가족끼리 뭐 만나기도 했었고 몇 번 친분이 있는 사이죠. 둘이 편지를 왕래하는데 재밌어요. 중년 이상
노년, 중년 이상에서 노년 두 작가의 서신 낭내인데요. 자기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스포츠 중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상적인 것들부터 이런 재밌는 소재들을 가지고 둘이서 서신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쿠 씨가 대체 누군가 싶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 저 책을 읽은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쿠 씨의 첫 책을 읽게 되었네요. 고갱이죠, 그림이 지금. 집이 좀 크고 넓어서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데 큰 빈 벽이 온전히 비어있는 벽이 하나 있어서 뭐 진품이나 뭐 아주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림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때로 그림을 바꿔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합니다. 그냥 뭐 프린트돼서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그리고 혹은 뭐 가족들이 그린 그림이어도 괜찮고 빈 벽에 그림 몇 점, 두어 점, 서너 점 이렇게 아주 빈 벽, 온전히 빈 벽에 그런 상상들.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전혀 인테리어랄 게 없이 최대한 어떻게 잘 수납을 하는가를 근데 목표로 살고 있지만 관심은 많거든요. 그래서 벽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조명을 바꾸기도 하고 그것도 제가 막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직접 갈고 저렴한 원목 책장을 사서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제가 요즘 늘 보이는 저희 집 책장도 제가 칠한 거거든요. 사실 잘 없는 색깔이잖아요. 약간 바렌 청록색 같은 터키색 같은 뭐 이런 색이죠. 가까이서 보면 얼룩덜룩한데 여러 개의 책장을 같은 색으로 칠해뒀더니 제 나름대로는 좋아합니다. 묘하게도 지난번에 마신 것과 다르게 미끄덩거리는 맛은 잘 안 느껴지고 약간 신맛이 지난번보다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브런치라고 부르기에는 되게 이상한 메뉴를 먹으면서 차도 한 번 더 우려야겠네요. 히히.
하나이는 밥을 먹고 하나이는 노래를 부르고 한 어른은 멸치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마치 밥 따위 먹지 않느냐. 음식의 어떤 증거를 감추고. 그러면 얘도 뒤집. 어제 다른 책을 읽다가 책에 노래가 나왔어요. 어, 책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이었는데요.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 뭐 영화화도 되기도 했고 정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정말 잘 쓰여진 작품이기도 하죠. 오마주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제목의 우리나라 작가와 어떤 문학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평가, 뭐 시인, 소설가 이런 분들이 그 세월호를 두고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뭐 아예 따로 그렇게 원고를 다른데 여기저기 실린 걸 짜깁기 한 게 아니고 이 책에 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원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을 구입한 지는 좀 되었는데 잘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펑펑 울게 되거나 뭐 이렇게 아직도 약간 아니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를 감정적으로 몹시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지는 마음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가책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책, 무력감, 반성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것의 조짐을 그런 어떤 큰 엄청난 슬픈 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알리는 전조 증상들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쭉 있어 왔다는 거죠.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MT나 뭐 애들이 뭐 이런 단체로 어디를 갔는데 불이 났다거나 차가 전복됐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대형 사고들. 우리가 기억하는 뭐 산풍이라든지 대구 지하철이 맞나요?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뭐 이런 대형 사고들이 우리 끊임없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세월호에 더 아프고 힘들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두 봤기 때문이에요. 모두 봤기 때문에. 엄청난 그 상황을 모두 봤잖아요. 우리가 모두 함께 전 국민이 그 상황을 봤어요. 구조됐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당연히 구조될 거라고 믿었다가 모두 모두 죽고 그 뒤로도 숱한 의문을 남기고 더럽고 절망적인 뭐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벌어져도 그저 사진 스냅 사진 한 장 정도로 남아있고 그 글자 몇 줄로 남아있고 숫자 몇 개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잘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이제까지 계속 경고가 있었고 사인이 있었고 어떤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 여기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싸우고 지켜보고 의문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4월 16일 기억하자고 지금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고. 네, 왜 자꾸 기억 잊지 말 것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넘어왔죠? 거기에 노래가 나와요. 전혀 발랄한 내용이 아닌데 노래가 나오고 총체적으로 뭐 노래 몇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중에 언니네 이발관에 제목이 뭐지?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정일 맴돌아요. 노래 가사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연사적인데 음은 까닭 없이 밝은 노래를 계속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쿠치도 굉장히 정치적인 작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남아프리카 출신인데 남아프리카에서
결국은 살지 버티지? 아니 뭐 그거 하지 못하고 망명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쿠시의 글을 한 문장도 읽기 전에 여기저기서 쿠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와 개인, 인권, 안전이나 안보,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느냐,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들면 앞뒤 가릴 것도 없고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인 것은 개개인의 생명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생명.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개념이지 어떤 실제하는 어떤 실제하는 이런 게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사람들의 모임, 군집, 그것이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자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당연히 먼저죠.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요. 네.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4월. 언젠가는 손을 잡고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며 아유 그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네, 오늘도 저의 이상 야릇한 음식을 먹는 먹방 혹은 차를 대충 우려 마시는 어떤 모습들을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실 제 앞에 고양이가 있지요. 물 먹어. 코가 안 촉촉해. 좀 더 촉촉해야지. 분홍색이 돼야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